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메타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무조건 집행만 한다고 성과가 잘 나오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 시장, 타사 등 유의해야 할 점과 분석해야 될 점을 먼저 오늘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RM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초적인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원론적인 내용이라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가져와 봤어요. 매우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7P 믹스, 엔소프 매트릭스, 그리고 3시 분석, STP 모델 이렇게 총 4가지를 가져와 보기는 했는데 다 안 할 거예요. 다 안 하고 제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 4가지 마케팅 원론적인 분석만 가지고 한 2시간을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7P 믹스 중에 프로세스 6개까지만 메타에 대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3시 분석이나 STP 모델, 엔소프 매트릭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마케팅을 공부해보시고 이 메타 세팅할 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P 믹스는 말 그대로 그냥 영어 알파벳 앞 글자가 다 P로 시작하는 7가지 마케팅과 관련된 활동들의 그리고 요소들에 대한 것을 믹스한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프로모션, 장소, 가격, 물리적 증거, 과정, 사람 이렇게 총 7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프로덕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먼저 그러니까 이 제품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핵심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 가치에 대해서 메타 광고를 통해 소구를 해야겠죠. 소구. 유저들이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그리고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유아 수면조끼라고 예를 들면은 이 수면조끼가 단순히 제품의 핵심 가치 그대로 수면할 때만 입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수면조끼에 버클이라던가 이런 부가적인 이 기능들을 추가함으로써 외부 활동에서도 그리고 밥 먹을 때 이 목에 거는 턱받이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가치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디자인, 이 제품의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쁘고 삐까번쩍해요. 아니면 올해의 컬러가 코발트 블루인데 이 제품이 코발트 블루 색깔을 화이트 톤이랑 아주 잘 녹여냈다 라는 이런 디자인적 내용들을 예쁘게 슬라이드 혹은 영상 소재를 활용하여 예쁘게 유저들한테 노출시켜주면은 더 확실한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한 이미지, 예를 들어 메디큐브 하면 무슨 생각 나시나요? 이게 완전히 약국이나 병원에서 파는 약품은 아니지만 메디큐브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일반 영양분이나 아니면은 일반 크림 같은 것보다 훨씬 의료 지식적인 게 많이 가미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이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노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상징, 나이키, Just Do It, 스포츠웨어 너무너무 유명한 브랜드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재나 카피나 아니면 바로 랜딩되는 페이지 단위에서 우리 브랜드나 내가 광고하고자 하는 이 제품이 어떤 심볼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포해준다면 유저들이 한 번 더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프로덕트는 메타 광고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모션, 즉 판매 촉진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다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신제품 출시, 그러니까 신제품을 출시했으니까 우리가 이전 시리즈보다는 훨씬 나은 아니면 다른 브랜드보다는 훨씬 최신의 기술인 이런 내용들을 내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할인, 우리가 할인을 퍼센트로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갈비나 아니면은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가격대가 조금은 있지만 거의 구매하는 게 필수 불가결인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추석 기념 70% 할인하면은 10만 원이어도 눈이 한번 가요. 야, 그 원가가 그럼 얼마야? 하면서. 그래서 이런 할인의 퍼센트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가격으로 얼마라고 써준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좀 내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은품,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캔들 워머를 사는데 캔들을 사은품으로 줘요.
너무너무 좋겠죠. 두 번 구매할 필요 없이. 이 보완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샴푸를 사는데 리필용을 하나 더 주는, 이런 그 내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핵심 가치를 조금 더 부과해주는 사은품들을 광고 단위에서 노출해주면 매우 좋겠죠. 그리고 쿠폰 아니면 적립 내용들, 매우 기초적이고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 촉진과 관련된 내용도 메타에 녹여낼 수 있겠고요. 자, 플레이스.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픽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사모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냥 스크립트를 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코드를 수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 자사몰이 아닌 장소들에 광고를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 혹은 브랜드 스토어, 이미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픽파워 아니면 그 이상이에요. 그러면 자사몰을 새로 구축해서 거기서 다시 데이터를 쌓고 하는 과정이 물론 좋지만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사몰로도 광고를 집행하고 스마트 스토어로도 계속해서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엔티소스로 어느 정도의 광고 성과를 파악할 수 있겠죠? 아니면 오픈마켓에서, 그러니까 뭐 G마켓이라던가 쿠팡이라던가 뭐 아무튼 이런 다양한 오픈마켓이나 그 웹들에서, 앱들에서 그 마켓만 진행하는 특정 기간 동안의 프로모션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이게 우리 홈페이지는 아니지만 다른 플랫폼 안에 있는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광고를 노출을 시켜주면서 랜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마켓도 활용할 수 있고, 공구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폰서드 광고를 통해 게시글 혹은 샵 혹은 공구만 따로 취급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가적인 액션들을 유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매장으로의 유도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가격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말을 어렵게 써놓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저가형으로 침투를 했다가 점점 프리미엄 가격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완전 고급 이미지를 주기 위해 고가격으로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가격인데 할인율을 크게 해서 결론적으로 소비자 판매가는 비슷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가격 정책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할인율이 큰 서브 제품을 광고해서 랜딩을 시킨 후 할인율이 비교적 적고 가격도 비싼 메인 제품으로 유인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즉 많이 유저들이 구매를 경험한 브랜드들의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이미 유저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니까 구매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격 정책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이랑 똑같아요. 근데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인 이런 증거,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매우 간단해요. 메타 광고를 통해 랜딩되는 이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의 디자인, 물리적인 증거죠. 그리고 이 홈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랜딩이 됐는데 바로 구매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탈이 된다거나 다른 제품들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홈페이지 안에 있는 카테고리의 친절도, 아니면 내가 직 랜딩이 되는 상세 페이지가 얼마나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제로 이 상품을 경험하고 좋든 싫든 내 경험을 사실대로 말한 리뷰, 즉 상품 후기에 대한 내용도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구매 수와 평점, 이런 것들이 모두 유저가 광고를 보고 랜딩이 되었을 때 이 광고의 매력도와 광고의 매력을 느꼈으니까 상품을 보러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매력도에 상응하는 물리적 증거가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 랜딩 페이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앞의 내용과 좀 겹치는 게 있기는 한데, 어쨌든 유저가 이 제품을 구매하러 들어오는 데까지의 접근성, 뭐 예를 들어 광고를 클릭했는데 인스타그램 그 계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비틀리를 클릭했는데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 공구, 뭐 오픈마켓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사몰 들어갔는데 내가 광고로 본 제품이 아니라 메인 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나는 지금 광고를 보고 이 제품의 매력을 느껴서 들어가는 건데 5번, 6번 클릭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 그리고 결제 방법,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많은 브랜드들의 광고, 메타 광고를 집행해보면 결제 시작 페이지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쿠폰을 많이 줘놓고,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놓고 쿠폰 하나만 사용된다든지, 중복 사용이 되는데 이 제품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에스크로로 그 결제를 하게 되는데 너무 렉이 심하다거나 인증을 몇 번씩 해야 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 때문에 결제 시작 페이지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탈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제 방법, 그리고 페이지의 수, 물론 카테고리가 친절하고 자세할수록 좋긴 좋지만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다 보면은 스크롤을 쭉쭉 내려서 보는 게 아니라 상품 한 4개 보고 다음 페이지 누르고, 상품 또 4개 보고 다음 페이지 누르고, 또 면티만 보고 다른 티 보려면 또 다른 거 눌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페이지 수가 너무 많다 보면은 금방 실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무신사나 29cm 매거진 형식이나 아니면 네이버 쇼핑 모바일도 그렇고 무한 스크롤 형태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보고 이렇게 다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도 매우 중요하고, 링크 삽입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광고에 상의 그리고 하의 신발을 입고 있는 코디를 이렇게 광고 소재로 사용을 했는데 랜딩은 상의로만 돼요. 그러면 내가 바지를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신발을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제품을 내가 따로 찾아봐야겠죠. 근데 그 서칭할 만큼 매력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이 제품이 코디가 된 게 어떤 건지 누르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를 삽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안내. 구매 안내는 좀 내용이 포괄적일 수는 있어요. 앞에 이제 접근성이나 결제 방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폰이라던가 아니면 할인율적인 내용이라던가, 최대 할인율, 그러니까 업투 70% 해놨는데 메인 제품 할인율은 7%고 3,000원짜리 서브 제품 할인율만 막 70%예요. 이거는 구매에 대한 안내가 친절하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 메인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지 서브 제품만 쏙쏙쏙 구매한 유저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포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내용들, 그러니까 피플은 근데 그냥 마케터, 그러니까 광고하는 사람이라서 피플은 뭐 똑똑한 마케터 쓰세요. 그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피플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것들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이거는 혹시 제가 나중에 이제 Q&A도 할 텐데 거기에서 좀 질문이 많이 올라오면은 따로 정기교육 이외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메타에 대입해서 세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가 기대했던 인스타그램과 메타 광고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적어서 아쉬우셨죠? 대신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잡고 광고를 집행하고 세팅을 해야 결과적으로 좋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캠페인을 분리 운영하는 방법과 실제로 어떻게 세팅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